증거요? 전부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에 던져진 서류 뭉치. 그 안에는 지난 3개월간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계약서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폭력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건물주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떻게 구했냐고요? 당신들이 합법을 가장할 때 저는 진짜 법을 공부했습니다. 당신들이 협박할 때 저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아버지를 무너뜨릴 때 저는 당신들을 무너뜨릴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당신들이 모든 걸 잃는 차례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3개월 전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바뀌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전화는 새벽 4시에 걸려왔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굳건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말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빠? 집 좀 와줄 수 있겠니?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저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삼성식당.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가 운영해온 작은 식당입니다. 22년. 이 동네에서 아버지만큼 오래 장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불이 꺼진 주방, 가지런히 정리된 테이블. 하지만 아버지는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고개를 들어 올린 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져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단다. 바뀌었다고요? 응. 3개월 전에 강민석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샀어. 그리고 어제 나한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단다.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잖아요. 그게 계약서에 특약 조항이 있었대. 건물주가 바뀌면 새로 협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20년 전 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있더구나. 작은 글씨로. 내가 제대로 안 읽은 거지. 그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건물주가 직접 오셨어요? 아니, 부하 둘이 왔어. 처음에는 정중하게 얘기하더니 내가 거부하니까.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상처를 다시 보았습니다. 신고해야 해요, 아빠. 안 돼. 왜요? 그 사람들 보통이 아니야. 뒤에 큰 조직이 있대. 신고하면 더 큰일 난다고 협박했어. 협박이라니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회사 앞을 걷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무서웠단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얼마를 원하는데요? 권리금 5억. 그리고 한 달 안에 나가래. 5억이요? 이 가게 권리금이 고작 1억인데. 그걸 아니까 하는 거겠지. 못 내면 그냥 쫓겨나는 거고. 아버지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22년을 지켜온 이 공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해결할게요. 서연아, 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 괜찮아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절대 이렇게는 안 당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고 치밀한 계획인지. 그리고 제가 맞서야 할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건물 등기 부등본이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출력해 건네주었습니다. 등기부를 보는 순간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건물주 강민석. 3개월 전에 매입.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입 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았던 것입니다. 이 건물이 왜 이렇게 싸게 거래됐죠? 글쎄요. 급매물이었나 보죠.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 건물주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김정호.
15년간 이 건물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곧바로 김정호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에는 통화를 거부하더니 제가 아버지 가게 이야기를 꺼내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요. 우리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정호 씨는 수척하고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석. 그 사람 조심하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데요? 겉으로는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조직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쪽 큰 손이래요. 조직이요? 제가 건물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들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건물을 사겠다고 접근했어요. 제가 거절하니까 태도가 바뀌었죠. 김정호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아이 학교 앞에서 낯선 사람들이 계속 배회했어요. 아내한테는 스토킹 하듯 따라다녔고요.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신 거군요. 네. 시세보다 싸게라도 빨리 팔고 이사 가고 싶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건물이니까 주면 우리 가족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지금은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하지만 아직도 무서워요. 혹시라도 또 찾아올까봐. 그의 눈에는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이 뭐예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계약서에 특약 조항을 슬쩍 넣거나 법의 허점을 이용하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협박하고 폭력을 쓰고요. 신고해도 증거가 없으니 경찰도 못 잡아요. 임차인들은요? 다들 쫓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권리금도 못 받고 나갔고 어떤 사람은 폭행당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고 안 했어요. 무서워서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강민석이 이 건물을 산 이유가 뭘까요? 돈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김정호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재개발이요. 재개발이요? 이 지역이 내년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거래요.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움직이는 거예요. 건물주들을 싼값에 쫓아내고 재개발되면 몇 배로 받아내려는 거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리금 사기가 아니라 거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였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손 뗐어요. 죄송해요. 김정호 씨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등 뒤로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에 남아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의 허점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저도 다르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식당에는 또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미리 식당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손에 쥐고 말입니다. 문이 열리고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보이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직장인 같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장님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번 주까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이자가 붙어요. 이자라니요? 계약 해지인데 무슨 이자가 있습니까? 계약서 잘 읽어보세요. 특약 조항 사망. 건물주 변경 시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월 1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여기 서명도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약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글씨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조항은 처음 봅니다. 20년 전에 이런 게 있었다면. 있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두 번째 남자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사장님, 우리도 좋게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세요? 제가 22년을 여기서 22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어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감정 섞으면 더 손해보는 거고. 첫 번째 남자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세요. 그럼 한 달 안에 5억 주고 나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5억은 너무 과한 금액입니다. 제 가게 권리금이 1억인데. 그게 우리가 정한 가격이에요. 싫으면 법정에서 보시든지.
법정에 가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까? 두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변호사 비용만 몇천 나갈 텐데. 그리고 재판 끝나려면 몇 년 걸릴까요? 그동안 여기서 장사 못 하시는 건 아시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 아버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5억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시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첫 번째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참 딸 있으시죠? 서연이라고. 좋은 회사 다니던데. 혹시 이 일로 회사에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잖아요. 요즘 회사들 평판에 민감하던데. 그 순간 저는 튀어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냥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좋은 결정하세요. 두 남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구석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놀라 저를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니? 처음부터요. 저는 녹음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부 녹음했어요. 서연아, 이러면 안 돼. 저 사람들은 무섭지 않아요, 아빠?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제가 해결할게요. 약속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22년을 지켜온 가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고. 절대로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학 동기 재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재민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조항, 협박, 폭력 모든 것을요. 이거 전형적인 부동산 깡패 수법이네.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계약서에 서명이 있으면 법적으로는 유효해. 특약 조항도 마찬가지고. 폭력이나 협박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도 증거가 필요하지. 녹음 파일이 있어. 녹음 파일? 보자. 저는 어젯밤 녹음한 파일을 재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도 애매해. 직접적인 협박이라기보다는 암시적인 표현이거든. 혹시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잖아요. 이런 건 법정에서 협박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야? 없진 않아.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직접적인 폭력, 금품 요구, 명백한 협박. 그리고 가능하면 영상도 있으면 좋고. 어떻게 그런 걸 구해? 재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다시 올 거 아냐? 올 것 같아. 일주일 후에. 그럼 그때를 노려. CCTV 설치하고 녹음 장비도 여러 개 준비하고. 그리고 최대한 자극해서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어.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지.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사람들은 합법을 가장하고 있으니까 불법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응? 혼자 하지 마. 위험하면 바로 경찰 부르고. 이 사람들 조직 배경이 있다며? 장난 아니야. 알았어. 고마워, 재민아. 전화를 끊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식당에 소형 CCTV를 여러 곳에 설치했습니다. 테이블 및 카운터 뒤 주방 입구.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말입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3개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강민석과 그의 조직에 대해 더 알아야 했습니다. 저녁 저는 건물 근처를 배회하며 관찰했습니다. 강민석이 소유한 건물은 이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리 전체의 절반 이상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의 임차인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터무니없는 권리금을 요구받거나 협박을 당하거나. 저는 그중 한 명에게 접근했습니다. 2층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건물주 문제로 어려움 겪고 계세요? 그녀는 경계하는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1층 삼성식당 딸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서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 박 사장님 딸분이시구나.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권리금 3억 내래요. 우리 가게가 얼만데? 경찰에 신고는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없대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다고. 그리고 혹시라도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녀도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임차인 분들도 연락처 아세요? 왜요? 같이 대응하면 어떨까 해서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럿이 모이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모여볼까요? 근데 건물에서는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볼까봐. 다른 곳에서 만나요. 제가 장소 알아볼게요. 그렇게 저는 임차인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총 8명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 단체석에 모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시네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고 변호사 선임하기엔 비용이 너무 들고 그렇다고 권리금을 낼 수도 없고 한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게 나을까요? 나가면 권리금은요? 포기해야죠.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침울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제 말에 모두가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싸워요. 증거를 모으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언론에도 알리고. 혼자서는 안 되지만 여럿이 모이면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위험해요. 당연히. 근데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우리가 평생 읽어온 걸 그냥 빼앗길 건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저도요. 저도 동참할게요. 8명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3명이었습니다. 지난번 2명에 1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 사장님 결정하셨습니까? 첫 번째 남자가 여유롭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써준 대본대로 말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5억은 너무 큽니다. 그럼 나가시면 되죠. 그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22년을. 그 얘기 또 하시네. 사장님, 우리도 인내심에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 남자, 덩치가 큰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콱 내리쳤습니다. 형님들이 좋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폭력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주방에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CCTV가 모든 장면을 담고 있었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협박? 이게 협박으로 들려요?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기터브 남자가 웃었습니다. 사장님, 똑똑하게 생각하세요. 5억 내고 좋게 나가시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몇 년 싸우다가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시든지. 선택은 사장님 몫이에요. 법정에 가면 제가 이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저희 변호사 명함이에요. 김앤장 출신이죠. 이긴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딸 걱정 안 되세요? 세 번째 남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요즘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밤늦게 퇴근도 하던데. 그 순간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둡니다. 어머 무서워라. 손대긴요. 우리가 뭐 폭력배예요?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죠. 첫 번째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5억 준비하시든지 나갈 준비하시든지. 알았죠? 내일은 너무 짧습니다. 원래 일주일 드렸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계속 시간만 끄시니까. 이제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세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세 번째 남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경찰 부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냥 정당한 계약 얘기한 건데. 오히려 사장님이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다 녹음됐어, 아빠. 그리고 CCTV에도 다 찍혔어. 서연아, 저 사람들 진짜 너한테까지.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그것보다 우리 이제 경찰에 가야 해요. 저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 정도로는 협박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니요? 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고 밤에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에요. 밤에 위험하다는 일반적인 말일 수도 있고 사진도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거라 불법 촬영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잖아요. 기물 파손은 아니고요. 그냥 강조하려고 친 걸 수도 있죠.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도 뭔가 하고 싶은데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요. 폭행상해, 금품 갈취, 명백한 협박. 이런 게 있어야 입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일단 신고는 접수해 둘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더 심각한 일이 생기면 바로 112로 연락하세요. 저는 허탈하게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법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임차인들과 다시 모였습니다. 경찰이 안 받아준대요. 제 말에 모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안 되나? 포기하진 말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아는 기자가 있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인데 이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언론이요? 네. 경찰이 안 되면 언론에 알리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여론의 힘으로 압박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저희 상황 설명하고. 근데 괜찮을까요? 언론에 나가면 저 사람들이 더 위험해질 수도. 이미 위험해요. 이대로 있어도 우리는 다 쫓겨나요. 그럼 차라리 싸우는 게 낫죠.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사흘 후 기자가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신문 권 기자입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약서 조항, 협박, 폭력, 불법 촬영 모든 것을요. 권 기자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녹음 파일, CCTV 영상, 계약서 사본 전부 있어요. 좋아요. 이 정도면 기사 쓸 수 있겠네요. 근데 실명 공개 괜찮으세요? 우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실명을 공개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임차인어, 임차인비 이런 식으로 쓰면 힘이 약해져요. 실명이 나가야 신빙성도 있고 여론의 관심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실명 공개할게요. 서연 씨? 임차인들이 놀라 저를 보았습니다. 이미 저는 타겟이 되어 있어요. 사진도 찍혔고 협박도 받았고.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공개적으로 싸우는 게 나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언론에 나가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저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권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숨는 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드러내고 싸우는 게 나아요. 결국 우리 8명 모두 실명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사가 났습니다. 재개발 노린 부동산 깡패 영세 상인 집단 괴롭혀. 일면 톱기사였습니다. 우리 이름 얼굴 인터뷰 내용이 전부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이 퍼져나갔고 SNS에서도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냐, 조폭이 따로 없네, 건물주 실명 공개해라, 경찰은 뭐하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강민석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민석과의 만남은 그가 지정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권 기자와 재민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2개나 챙겼습니다. 강민석은 30대 후반의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성공한 사업가 같았습니다. 서연 씨죠? 네. 기자도 데려오셨네요. 강민석은 권 기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인 자리가 안전할 것 같아서요. 안전? 저한테서 위협을 느끼시나 보죠? 느껴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강민석이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기사 잘 봤어요. 재미있더군요. 근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던데? 어떤 부분이요? 폭력, 협박, 불법 촬영.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증거가 있는데요. 증거요? 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그 조악한 녹음 파일이요? 제 부하들이 정상적으로 계약 얘기한 거잖아요. 어디가 협박인지 모르겠던데.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잖아요. 그게 폭력인가요? 강조한 거죠. 그리고 사진도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건데 불법이라고 우길 수는 없죠. 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계약서 특약 조항은요? 20년 전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서명도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유효해요. 강민석은 여유로웠습니다. 자신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 씨 제안 하나 할게요. 무슨 제안이요? 기사 정정 보도하세요. 사과문도 게재하고. 그럼 저도 선처하죠. 권리금 5억에서 2억으로 깎아드릴게요. 거절합니다. 생각 좀 해보시죠. 이거 서로한테 이득이 없어요. 계속 싸우면 법정까지 가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만 수천 나가요. 그리고 재판 몇 년 걸릴지 알아요? 시간이 걸려도 싸울 겁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강민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22년간 지켜온 가게예요. 그걸 당신들이 몇 달 만에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비즈니스예요, 서연 씨. 감정 섞으면 지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정의?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돈과 권력이 있는 쪽이 이기는 게 현실이죠. 그럼 우리가 증명해야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이요? 강민석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요? 언론 플레이로? 여론으로? 그런 거 일주일이면 잊혀져요. 사람들은 금방 지루해 하거든요. 지루해 하기 전에 끝낼 겁니다. 무슨 수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명확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강민석이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요. 이 싸움 계속하면 서연 씨만 손해예요. 아버지 가게는 어차피 못 지켜요. 그리고 서연 씨 커리어도 망가질 거고. 회사에서 이런 일로 유명해지면 좋을 게 없잖아요. 협박이네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죠.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강민석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권 기자가 말했습니다. 녹음됐죠? 네, 전부요. 근데 이것도 직접적인 협박은 아니네요. 법적으로는 애매해요. 재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 정말 영리해. 절대 꼬투리를 안 잡히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안전한 길이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112를 누를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서연 씨.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골목 앞에서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왜 도망가세요? 우리 잠깐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온 남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키긴요. 잠깐만 얘기해요. 강 대표님이 서연 씨한테 전화래요. 무슨 말이요? 기사 정정하래요. 그리고 이제 그만 좀 하래요. 계속 이러면 서연 씨만 힘들어진대요. 신고할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재빨리 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신고는 무슨 신고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핸드폰 돌려주세요. 아, 이거요? 여기 있어요. 남자가 핸드폰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미안. 실수했네. 두 남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경찰이 올 거예요. CCTV에도 다 찍혔을 거고. CCTV요? 한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CCTV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뭘 했어요? 그냥 대화하는 거잖아요. 폭행이에요. 폭행이요? 우리가 서연 씨 때린 적 있어요? 핸드폰은 실수로 떨어뜨린 거고. 그들은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법의 경계선에서 말입니다. 서연 씨 똑똑한 사람은 알아서 물러나요. 계속 버티면 다치는 건 서연 씨예요. 이해하죠? 두 남자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깨진 핸드폰을 주워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이렇게 늦었니? 연락도 안 되고. 너 왜 그래? 제 표정을 본 아버지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괜찮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아버지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새끼들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증거가 없어요, 아빠. 폭행도 안 했고 CCTV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아, 그만하자. 이제 그만해. 가게 따위는 포기해도 돼. 내가 다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니? 아빠, 제발.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버틸 수가 없어. 아버지는 그날 밤 다시 울었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말입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무력함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그들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치밀하게,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강하게 싸우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재민을 만났습니다. 어젯밤 일 들었어. 괜찮아?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신고는? 했어. 근데 증거가 없대. CCTV도 없고 폭행도 아니고 협박도 직접적이지 않다고. 재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영리하네. 법의 허점을 완벽하게 파고들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증거를 만들어야 해. 명백한 증거를요. 어떻게? 재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함정을 파야 해. 함정이요? 응. 저 사람들이 스스로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현장을 잡는 거지.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돈 거래 현장.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경찰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 하지만 어떻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연극을 해야지. 내가 굴복하는 척하는 거야. 권리금 내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그럼 저 사람들도 방심할 거야.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하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면 돼. 녹음, 녹화, 증인 전부 준비하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재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았어. 해볼게. 혼자는 절대 안 돼. 내가 함께 있을게. 그리고 경찰한테도 미리 얘기해 둬야 해. 경찰이 협조해 줄까? 지금까지의 증거를 전부 보여주고 이번 만남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고 설득해봐. 경찰도 이 사건 주시하고 있을 거야. 언론에도 났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와 만났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새로운 제보가 있어서요. 저는 어젯밤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말했습니다. 제가 굴복하는 척 할게요. 권리금 내겠다고 만나자고. 그럼 저 사람들이 직접 돈을 요구할 거예요. 그 현장을 잡아주세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위험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형사님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의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거. 하지만 민간인이 함정 수사에 가담하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사님은 그냥 대기만 하고 계시다가 제가 신호 보내면 들어오세요. 형사가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정말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위험해요. 알고 있어요. 저는 강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오, 드디어 정신 차렸네요. 네. 계속 싸워봤자 쟤만 힘들 것 같아서요. 현명한 선택이에요. 언제 만날까요? 내일 저녁 7시. 아버지 가게에서요. 가게에서요? 왜요? 아버지한테도 설득해야 하잖아요. 같이 계약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좋아요. 내일 봅시다. 전화를 끊고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으로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식당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테이블 및 선반 위 시계속 총 5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3개를 준비했습니다. 재미는 주방에 숨기로 했습니다. 권 기자도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건물 밖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 강민석이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2명의 부하를 데려왔습니다. 서연 씨 좋은 결정하셨네요. 강민석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안쪽에 계세요. 제가 먼저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요? 뭐가 궁금하신데요?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것을 찍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권리금 얘기부터 할까요? 그러죠. 강민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약서예요. 권리금 2억. 제가 깎아드린 거예요. 원래는 5억이었잖아요. 고맙네요. 그리고 여기 서명란이 있어요. 아버지분이랑 서연 씨 둘 다 서명하시면 돼요. 저는 계약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언론 보도 금지 조항이요? 아, 그거요? 앞으로 이 일에 대해 어떤 언론 보도나 SNS 게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 아니에요. 계약 조항이죠. 서로 합의하에 넣는 거니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저를 입막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권리금 2억은 어떻게 받으실 건가요? 현금으로 받을게요. 현금이요? 네. 세금 문제도 있고. 깔끔하게 현금으로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지금 여기 가져오셨어요? 아니요. 서명하시면 내일 전달해 드릴게요. 안 돼요. 제 말에 강민석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왜요? 저희도 확신이 필요해요. 서명하고 나서 돈을 안 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럴 사람처럼 보여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신 거 보면 강민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돈 가져오세요. 그럼 바로 서명할게요. 지금이요? 네. 아니면 거래는 없어요. 강민석이 부하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가져올게요. 30분만 기다리세요. 강민석과 부하 한 명이 나갔습니다. 한 명은 저를 감시하듯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후 강민석이 큰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2억. 가방을 열자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거액이었습니다. 이제 서명하시죠. 강민석이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이 돈의 출처예요. 혹시 불법 자금 아닌가요? 강민석이 웃었습니다. 불법 자금이요? 이게 왜 불법이에요? 제 정당한 사업 자금이죠. 하지만 현금으로 2억을 이렇게 바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사업가예요. 현금이 필요할 때가 많죠. 그럼 이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증명할 수 있어요? 왜 그걸 증명해야 하는데요? 강민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도 불법 거래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서요. 이게 무슨 불법 거래예요? 정당한 권리금 거래잖아요. 권리금이 아니잖아요. 강요된 거죠. 그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강민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협박해서 쫓아내는 거죠. 협박이요? 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지난번 협박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불법 녹음 아니에요?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증거 능력이 있어요. 재민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카메라로도 전부 촬영되고 있어요. 부하 한 명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거? 우리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라 증거를 모은 거죠.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 씨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 현금 2억 출처가 불명확하죠. 그리고 언론 보도 금지 조항 이건 명백한 입막음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문제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불법이에요. 강민석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야, 이 X.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폭력도 증거가 되네요. 저는 핸드폰으로 경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강민석이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이건 저희 가게예요. 내 가게라고? 이거 내 건물이야. 당장 안 나가? 부하 한 명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강민석과 부하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현금 2억의 출처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협박 및 공갈 혐의로 조사하겠습니다. 협박이요? 우리가 언제 협박했어요? 여기 전부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고요. 재민과 권 기자가 나왔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함정이잖아요. 함정이 아니라 수사죠. 이제 서로 경찰서에서 얘기해요. 강민석과 부하들은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강민석의 체포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재개발 부동산 사기 주모자 검거 조직 배경 부동산 깡패, 결국 덜미 영세 상인 괴롭힌 건물주, 경찰 조사. 하지만 강민석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당한 계약 협상이었을 뿐입니다. 협박이나 공갈은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는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조건을 제시한 것일 뿐이죠.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건 폭력 아닙니까? 강조한 것일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요. 현금 2억의 출처는요? 정당한 사업 자금입니다. 세금도 다 낸 돈이고요. 변호사는 모든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공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불법 녹음과 촬영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함정 수사를 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검사도 난처해했습니다. 함정 수사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사전에 공모했죠. 이건 명백한 함정 수사입니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협박과 스토킹 그리고 재산상 피해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피의자 측 인물들이 제 사진을 찍어 보여주며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 가는 길에 따라오며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핸드폰을 빼앗았다고요? 네. 땅에 떨어뜨려 고장 냈습니다.
그게 의도적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이었습니다. 증인의 주관적 판단일 뿐이죠. 실수로 떨어뜨렸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리고 CCTV 영상도 없고 목격자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증명할 수 없는 거네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증인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사전에 공모했죠. 공모가 아니라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 아닙니까? 함정을 파고 피의자를 유인했죠. 저희는 증거를 모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요. 법정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피의자의 행위 중 일부는 공갈 및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민석은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석금을 내고 곧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맞나요? 마지막으로. 전화기 너머 강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재민과 함께 만남에 응했습니다. 공개된 카페였습니다. 강민석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말이죠,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변호사가 있어요. 좋은 변호사죠. 그리고 돈도 있어요. 이 재판 몇 년이고 끌 수 있어요. 그래도 당신은 유죄예요. 유죄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면 끝이죠. 저는 계속 사업할 수 있어요. 강민석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서연 씨는 회사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이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에 이름이 나오고 재판에 자주 출석하면서 업무에 지장이 생겼던 것입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 서연 씨 회사가 있더라고요. 재미있죠? 제가 한마디만 하면 서연 씨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요?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비즈니스죠. 저도 제 이익을 지켜야 하니까요. 재민이 끼어들었습니다. 강민석 씨 지금 하시는 말 전부 녹음되고 있습니다. 추가 협박으로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강민석이 재민을 보며 웃었습니다. 녹음하세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제 말은 모호하잖아요. 한마디만 하면이라는 게 뭐가 협박인가요? 그는 여전히 법의 경계선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제안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무슨 제안이요? 소취하세요. 그럼 저도 서연 씨한테 손 떼죠. 그리고 권리금도 포기할게요. 그냥 1년 더 장사하시다가 나가세요. 거절합니다. 왜요? 좋은 제안 아닌가요?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해요. 법적으로. 법이요? 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법은 돈 있는 사람 편이에요. 제가 증명해 볼게요. 그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지쳤어. 조금만 더 버텨. 우리가 이길 거야. 하지만 재민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퇴근 후 아버지 가게에 들렀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빠.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 회사에서도 문제 생기고 재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만해. 가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아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넌 최선을 다했어. 이제 그만 놔줘. 아빠가 괜찮아. 아버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아. 아빠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싸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포기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재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강민석 측 사람 하나가 제보를 해왔어. 내부 고발자야. 내부 고발자라고? 응. 강민석 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더 이상 못하겠대. 증거를 전부 넘기겠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증거? 계약서 원본, 금품 거래 내역, 폭력 지시 녹음, 조직과의 연결고리 전부 다. 정말? 응. 근데 조건이 있어. 신분 보장이랑 보호가 필요하대. 경찰한테 얘기했어? 지금 가는 중이야. 너도 와.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작은 조사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강민석 밑에서 3년간 일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제보하기로 하셨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처음엔 단순한 부동산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협박하고 폭력 쓰고 사람들 괴롭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강민석은 뒤에 큰 조직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쪽 사람이거든요. 그 힘을 이용해서 건물주들을 협박하고 임차인들을 쫓아내요. 증거가 있습니까? 최진우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전부 있어요. 계약서 원본, 실제 거래 금액, 협박 녹음, 조직원들과의 통화 내역, 심지어 폭력 장면 영상까지요. 형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민석이 조직원들과 만나는 장면,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 그리고 임차인을 폭행하는 장면까지. 이건 결정적인 증거네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제보하신 겁니까?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한테 찍히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근데 서현 씨 기사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겠다고. 최진우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서현 씨 사진도 찍었어요. 지시 받아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지금 용기 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강민석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재민이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공갈, 협박, 폭행, 심지어 조직폭력배 연루까지. 이건 중범죄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우 씨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실 겁니다. 안전은 보장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상황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강민석을 재구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석도 불어대었습니다. 그리고 강민석의 아버지까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떠들썩했습니다. 조직폭력배 2세, 부동산 사기주도 재개발 이권 노린 범죄 조직, 뿌리 뽑나 영세 상인 괴롭힌 일당 전부 검거. 강민석의 조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 검거되었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들이 속속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은 공갈, 협박, 폭행, 조직폭력배 연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최진우가 제공한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저건.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그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원본이 맞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말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협박, 스토킹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가게를 빼앗으려 했고 저를 위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협박, 전화, 밤길, 스토킹, 회사 압박 모든 것을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어떤 감정을 느꼈습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싸움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재판부는 저의 진술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8명의 임차인 그리고 이전에 쫓겨난 사람들까지. 그들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피고인은 저희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20년을 일군 가게를 하루아침에 빼앗으려 했습니다. 딸아이를 협박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강민석의 변호사는 계속 반박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증거가 모두 조작되었다는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의도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영상에서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잘못 해석한 겁니까?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한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피고인 강민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강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8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강민석의 선고가 나온 후에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민석의 아버지 강대호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 아들을 건드렸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강대호는 조직의 큰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뒷세계를 주무르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집 앞에서 낯선 남자들을 마주쳤습니다. 서연 씨죠? 누구세요? 강대호 회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거절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한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놔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남자는 힘이 셌습니다. 저를 차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다. 손 들어. 남자들이 저를 놓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제가 미리 요청해둔 보호였습니다. 강민석의 선고 후 보복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경찰 보호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위험한 상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강대호는 조직의 큰손입니다. 겉으로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가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잡지 못했어요. 그는 매우 영리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번 기회에 강대호까지 잡아야 합니다. 아들 강민석을 통해서 말이죠. 무슨 뜻이에요? 강민석을 회유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게 하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강민석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면 형량을 감면해 주겠다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강민석을 풀어주는 건 아니죠? 아니요. 다만 5년에서 3년 정도로 감면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강대호를 잡는 거죠. 알겠어요. 해봅시다. 며칠 후 강민석과의 면회가 성사되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강민석은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왜 왔어요? 제안하러 왔어요. 제안? 당신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세요. 그럼 형량이 줄어들 거예요. 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배신하라고요? 배신이 아니에요. 정의예요. 정의? 강민석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봐요. 정의가 이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도 시도는 해야죠. 시도? 강민석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이 이긴 거 아니에요. 운이 좋았을 뿐이죠. 최진우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졌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겼어요. 이겼다고요? 강민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도 알고 있죠? 알아요. 그럼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강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 진짜 궁금한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냥 포기하면 편할 텐데.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이해시켜 보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22년간 식당을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강민석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당신은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22년의 땀과 눈물을 짓밟았어요. 그걸 보고 제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제 아버지를, 제 가족을, 그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키는 거예요. 강민석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형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출소 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새로운 삶? 강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놈이 무슨 새로운 삶을 살아요. 조직에서 용납 안 할 거예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완벽할까요? 조직의 손은 길어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조직을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5년을 복역할 건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3년으로 줄일 건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민석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이 길로 끌어들인 거잖아요. 강민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게 지금이에요.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민석이 증언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강민석의 증언은 폭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강대호는 30년간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겉으로는 건설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사기, 공갈, 폭력, 심지어 살인까지 관여했습니다. 법정에서 강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동산 사기를 벌인 것도 아버지의 지시였습니다. 재개발 정보도 아버지가 미리 알아낸 것이고 건물주들을 협박하는 방법도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강민석이 USB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아버지와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돈 거래 내역이 전부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대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게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배신자. 강대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강민석이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30년간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 강대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저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이 길로 끌어들였잖아요. 부자의 대립은 치열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민석이 제출한 USB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대호와 정치인의 뇌물 거래, 공무원 매수, 건설업체와의 담합, 그리고 폭력 조직과의 연결고리까지. 이건 엄청난 범죄 조직이네요. 검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강대호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그와 거래했던 사람들, 그리고 조직원들까지.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강대호는 우리에게 폭력을 지시했습니다. 돈을 받고 건물주들을 협박했습니다. 재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렸습니다. 강대호의 범죄는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피고인 강대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또한 전 재산을 몰수하며 피해자들에게 총 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강대호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항소하겠습니다. 강대호의 변호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재판부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강대호는 끌려가면서 강민석을 보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부자의 인연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재민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어, 서연아. 정말 대단해.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모두가 도와줬으니까. 권 기자도 다가왔습니다. 이거 대단한 특종이에요. 30년간 활동한 조직의 수계를 잡았으니까. 기사 쓸게요.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계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아버지가 반겼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됐어? 이겼어요, 아빠. 완전히요.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정말 잘했다.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딸.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가게 계속 하실 거죠? 물론이지. 여기서 계속 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너는? 저요? 회사 일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사실 회사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판 때문에 자주 빠지고 언론에 이름이 나가면서 일부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 씨, 수고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사에 폐를 끼쳐서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우리 회사가 자랑스러워할 직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일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네? 승진 축하해요. 이번에 과장으로 올라가요. 정말요? 당신의 끈기와 정의감을 인정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임차인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8명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우리 가게를 지켰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도 서연 씨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우리는 이제 가족 같잖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렵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정의가 이긴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아빠의 딸이라서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내 아빠여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강해진 저, 더 단단해진 가족, 그리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시작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삼성식당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게 장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언론 보도 후 저희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던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정의로운 싸움 멋있었어요. 손님들의 격려는 아버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강민석은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입니다. 가끔 소식을 듣는데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출소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말입니다. 강대호는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전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습니다. 최진호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는데 평범한 직장인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서연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감사해요. 그의 말은 저에게도 큰 의미였습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모두 가게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매달 모여서 안부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재미는 여전히 로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희 가게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서연아, 그때 일 생각나? 당연하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너 정말 대단했어. 보통 사람은 못해. 재민이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거야.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권 기자는 이 사건으로 특종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신문사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제 커리어가 올라갔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당한 일들 취재할게요. 잘 됐네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세요.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사건 이후 부동산 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조항 심사 강화, 임차인 보호법 개정, 부동산 깡패 처벌 강화. 작은 변화들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눠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를 모으고 함께 싸울 사람을 찾고 끝까지 버티세요. 정의는 승리합니다. 그 사람은 제 조언을 듣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의 식당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아버지가 김치찌개를 가져오십니다. 먹어라, 서연아. 감사합니다, 아빠. 김치찌개는 여전히 맛있습니다. 22년의 맛입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합니다. 이 맛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이 순간을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입니다. 부당한 일이 생기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하다는 것을. 정의는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릅니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 이 이야기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한 여성의 용기와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는 희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용기를 가진 분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